안녕하세요. 강창래 한숟갈 무바 라디오 무한성 편입니다. 김열의 칼날 두 번째죠. 첫 번째 무한열차 편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반응이 좋다는 말이 좋아요가 많다는 것보다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댓글 대댓글 다는 재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웃겼던 게 본 영상에서 댓글에 한 분이 왜 이걸 듣고 있지? 라고 한탄을 하시는데 그 댓글이 정말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뭔지 알 것 같아서 웃긴 거예요. 저도 무한성을 보고 귀멸의 칼날 관련된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진짜 막 뒤에 원작 이 완결이 됐으니까 뒷 얘기도 찾아보고 각 캐릭터들의 기술도 보고, 그리고 저는 앞에 애니를 안 봐가지고 중간중간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보는 거 하나하나 다 새롭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팬메이드 영상으로 주들이 혈기가 됐을 때, 혈기들이 주들이 됐을 때 이런 것도 막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알고리즘을 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 영상에도 그분이 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듣는데 뭔 웬 헛소리 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서 그 댓글이 너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그냥 되게 웃겼어요. 그 감정이 공감이 돼서 듣고 있는데, 뭐 어쩌다 보니 뭔가 차에서 듣거나 아니면은 지하철 출근길에 듣다가 이상한 제 목소리가 나와서 아 뭐 무한열차에 관한 또 컨텐츠인가 보다 하고 들으시는데 헛소리만 하니까 짜증이 나서 듣다 듣다 그 댓글을 남기신 게 아닌가. 웬만하면 1, 2초 듣다가 좀 제 목소리가 거북하거나 아니면 느끼하다 이런 식이 돼서 끊으면 그냥 바로 나가시지 굳이 댓글은 또 안 남기시거든요. 그래도 한 몇 분 듣다가 내용에 대한 빡침이 올라와서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그분이 또 제 지금 두 번째 귀멸 칼날 극장판에 관련된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릴게요. 뭐 원래 제 첫 영상 때부터의 상품은 수박 주스였는데 이제 어느덧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스타벅스 이제 기프티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을 먹는 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왜 이걸 듣고 있어야지라는 그 글이 뭔가 와닿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너무 욕 남겨주신다고 제가 다 상품을 주진 않을 거니까요. 네, 그냥 그 순간의 공감이 딱 온 거니까 이번 한 번은 그 댓글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친구들한테도 공유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하니까. 뭐 몇몇 친구들은 걱정하면서 와 유튜브 맵네 하는데 저는 막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네, 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무한성 타이틀을 걸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제2, 제3의 이제 왜 이걸 듣고 있어야지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예, 다시 돌아와서 무한성을 제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400만을 넘겼더라고요. 되게 많이들 보시고 즐기시는데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고 가족영화 깔리면 아마 500만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뭐 재관람들을 많이 하니까 저 역시 재관람을 많이 했었어 어디까지 흥행을 할까 궁금합니다. 제가 재관람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봉 첫 주에 아이맥스로 우선 봤고요. 보고 난 뒤에도 여기저기서 예고편이 틀리는 걸 보다 보면은 그 무한성에 내려가고 떨어지는 씬이라던가 한 번 더 그 영상을 보고 싶어서 극장에서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문화의 날에 맞춰서 뭐 정부에서 쿠폰도 뿌렸고 네, 1,000원으로 한번 일반관 해봤는데, 일반관으로 봐도 재밌긴 했는데 아이맥스만큼의 그런, 물론 두 번째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크게 재미는 느끼지 못해가지고 역시 이 영화는 아이맥스로 봐야 재밌구나 싶었는데, 또 어딘가에서 이제 그 4DX가 되게 재밌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4DX 예매 전쟁을 뚫어서 4DX로 봤어요. 4DX로 보니까 확실히 4DX는 제가 세 번째 보지만서도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게 예상치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4DX는 레이싱 영화나 그런 좀 액션이 많은 마블 영화들이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귀멸의 칼날이 4DX를 상당히 잘 구겨내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이 쓰는 무술 액션에 맞춰서 되게 무술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만 맞춰서 막 흔들리니까 그걸 따라가는 재미가 엄청 크더라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가면은 제가 스파이더맨 탔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거를 단돈 2만 원에 즐길 수 있으니 되게 좋았어요. 진짜 제가 본 4DX 영화들이 많은데 4DX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 집중은 안 돼요. 몰입은 되는데 내용 전개가 워낙, 그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카자 기후 싸울 때 난리 법석이잖아요. 그거를 온몸으로 느껴서 이게 뭐지 뭐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남으니까 막 같이 기억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원작을 읽으신 분들은 내용을 아니까 넘어가는데 아예 애니만 쭉 보다가 무한성까지 봐야지 했을 때 4DX를 처음 보면은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4DX를 처음 보면 힘들 것 같다는 것도 보기에 겨운 소리인 게 4DX 자체가 예매율이 90%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사를 봤을 때는. 특히 김열의 칼날 무왕성 같은 경우는 더더욱 4DX 관에 대한 인기가 커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재밌어 보이겠다 하고 본 것도 있죠. 진짜 한 번에 볼 수 없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보고 싶어하는 애들 많았는데 4DX는 워낙 관도 적으니까 제가 그냥 IMAX로 유도를 해서 IMAX로 본 친구들도 아 일반관으로 한번 다시 볼까 할 정도로 무한성 애니 자체를 퀄리티 있게 잘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애니에 대한 칭찬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무한열차 때도 말했는데 귀멸의 칼날 애니를 다 보지 않았어요. 네, 제가 애니를 보는데 어쨌든 그 탄지로가 귀살 때가 되는 과정까지도 못 보고 사실 무한열차를 보고 봤죠. 그러니까 애니에 대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역대급 작화다 해서 그걸 보려고 시작을 했다가 아, 못 보겠다고 접고 그다음 무한열차를 보고 그 감동을 이어가고 싶어서 보다가 접고 이래서 무한성 때도 애니를 전혀 안 봤지만 그 무한성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마지막 장면 있잖아요. 띵 하면서 무슨 악기죠? 비파 악기를 치면서 그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너무 재밌게 봐서 뭐 그런 쇼츠도 많이 떴죠. 무한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안 기다려 해서 그런 걸 봐서 그 마지막 화만 그것도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그냥 중간부터 그 무잔을 잡는 그 시점부터 봐가지고 뭐 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봤지만 어, 전에 영상에도 말했듯이 소년 만화고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하잖아요. 그게 관객들을 잘 사로잡기도 하고. 그래서 귀살대 애들이 때려잡으러 갔다. 이제 최종전 하러 들어갔다. 던전에 들어간 거죠. 던전에 들어가는 씬을 보는데 친구들 몇 명은 노래가 좋았다고 했는데 전 노래가 막 그렇게 들어오진 않았고 IMAX로 보니까 확실히 그 광활한 무한성을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 장면만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극장에 보러 간 이유도 있었어요. 일반관에서 볼 때는 그 탄지로가 떨어지는 장면과 그 뱀의 주와 사랑의 주 그리고 각 주들이 딱 처음에 무한성에서 떨어지는 와중에 자신들의 기술로 착지를 하고 그리고 활강을 하면서 막 헬기들이 때려잡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통쾌했어요. 아, 뭔가 액션씬 이게 스파이더맨 기존의 이제 메이저 영화인 스파이더맨과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스파이더맨 저는 그 뉴욕 빌딩 활강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웹스윙 씬을 되게 좋아하는데 웹스윙 씬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이 강한 캐릭터들이 쭉 활강을 하면서 이제 혈기들을 물리치는 씬들이 너무 멋있었어요. 특히 저는 그 뱀을 두르고 있는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쫙 하울이 그 외투를 쫙 하면서 내려오면서 혈기를 탁탁탁 때려잡는데 아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부터 끝났을 줄은 몰랐어요. 그 이후로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저는 내용을 대한 걸 전혀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딱 들어갔는데 뭐 무사히 내려왔죠, 주인공. 기후의 도움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막 이렇게 던전처럼 싸움을 해요. 각 이제 그 혈기들의 대장들과 상현이라고 부르는 혈기의 대장들과 싸움을 하는데 시노부와 도우마의 대결을 그 대결을 보자마자 아 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과할 정도로 회상신이 많은 게 그걸 느끼더라고요. 일단 상현에 대한 회상신과 시노부에 대한 회상신 그리고 드래곤볼 이후에 나오는 이제 먼저 간 이 자신의 가족과 함께 해치우는 결국 못 해치웠지만 그런 식으로 액션씬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 길겠구나 싶었고 아쉬웠던 점은 시노부 도우마 씬을 도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제니츠가 생각보다 적었다. 왜냐면 귀멸의 칼날 이제 무한성 개봉한다는 뉴스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저도 기대를 했지만 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꼭 하는 말이 제니치가 너무 멋있게 나온대요. 제니치가 모든 무한성 댓글마다 제니츠 떡상 코인 가자 하면서 이제 제니츠는 떡상 될 일밖에 안 남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고편에서 떨어질 때도 모두 당황하고 막 놀라는데 제니츠 혼자 되게 그 딱 진지한 모습으로 그 항상 뿌앵 하는 모습이 사라진 채 이제 멋있게 딱 내려가면서 자신의 칼을 채고 나오는데 그 활약에 걸맞게 진짜 멋있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짧지 않았는가? 아, 막 제니츠 떡상코인 오케이 이해해. 근데 랠리를 좀 쳤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가이구치 그 막판에 번개의 수를 쓸 수 있는 상현의 친구와 액션씬이 멋있었지만
좀 이야기 큰 비중으로 따지면 좀 짧지 않았나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충분히 멋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 번개의 술을 쓰는 상현의 액션씬이 너무 멋있었는데 그에 상응할 정도로 네 제니치에 대한 그 번개의 술에 대한 병력 일선 그리고 마지막 용을 그리면서 뚫고 나가잖아요. 그것도 멋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인 액션씬이 들어가죠. 이제 기유 탄지로와 아카자에 들어왔는데 너무 만족했습니다. 진짜 왜 그 귀멸의 칼날 애니 팬분들이 이 작화에 대한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지 저는 말을 많이 하면 침이 더 나오는 성격이지만 이 저에 표현하자면 입에서 침의 홍수가 될 정도로 칭찬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또 처음이니까 그 애니를 막 기유의 그 물의 호흡에 대한 액션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기유에 대한 액션씬도 멋있었고 탄지로에 대한 그 히노카미 카구라 너무 제가 제 기억력 이슈 사실은 이게 사전 조사도 하고 대본을 쓰면서 막 보면서 하면 더 간결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지겠지만 TMI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녹음도 되게 텀이 길어진 이유도 그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노카미 카구라를 쓰는데 그 장면들도 멋있었고요. 그럼에도 아카자가 그 두 명을 상대로 몰아붙이는 걸 보고 와 이거 장난 없다 진짜 상현은 혼자 힘으로 못 이기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액션씬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데 이제 그걸 이제 액션씬을 이게 이 만화를 너무 1대1 비율로 애니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인데 애니화의 그 만화에서는 한 텀 쉬어가는 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큰 대장들과 붙을 때 한 화 하나마다 이제 너무 계속 쭉쭉쭉 달리면 피로해지니까 그거를 좀 쉬기 위해 작가 본인도 쉬기 위해서 한 번씩 그 찰나의 순간에 띵 하고 이제 머리에 전구 뜨듯이 뭔가 싸움에 있어서 깨닫는 씬이 나오는데 그 씬조차 물론 이제 그 씬을 빼는 것도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이제 연출가 그 감독 제작진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간 욕먹기 싫었다. 이 연출에 있어서 욕먹기 싫었다. 그냥 만화 그대로 1대1로 다 집어넣자. 다 집어넣으면 어쨌든 원작 팬들한테는 욕 안 먹고 저처럼 처음 보는 팬들도 그 이야기에 대한 지루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에 대한 해설이 강해지니까 좋다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화에 힘을 빡 주고 그다음에 이야기는 무조건 한 컷 한 컷 다 때려 박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아카자가 투기를 이용해서 마치 나침반과 자석의 느낌으로 이 방어와 반격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위해서 이노스케 캐릭터가 자기는 살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를 또 담고 그리고 뭐 그 아까 처음 말했던 시노부 같은 경우에도 회상신 또 담고 제니츠와 그 번개의 수를 혈기와의 싸움에서도 과거의 신을 또 담고 이런 식으로 담는 게 조금 지루하긴 했어요. 네, 지루하고 좀 피로도가 쌓인다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길었다라고 느끼는 영화가 있는 반면에 와 이게 3시간짜리였어? 라고 느낀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귀멸의 칼날은 그 단점과 장점 그 사이 뭔가 혹평을 하긴 애매한 지루함인데 그렇다고 혹평을 줄 정도로 이야기를 잘 늘렸다라고는 느끼진 못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딱 그 이노스케가 자기는 살기를 느낀다 하는 거를 아카자야와의 전투에서 탄지로가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걸 보고 굳이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 라는 싶기는 했어요. 반대로 이제 또 원작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번개의 수를 쓰는 사형 얘기를 꼭 그렇게까지 넣었어야 됐나랑 시노부에 대한 얘기도 그냥 흘러가듯이 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또 회상신 해서 또 회상 또 회상 또 회상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보던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제가 예측은 가능하다 해도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상신들은 이해를 하기 편해서 좋기는 했어요. 원작을 다 안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슬램덩크 더 퍼스트 애니의 영화를 하면서 아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상의 성공 공식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왕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정통 문법으로 들어가는 이유라고 느꼈던 게 이게 애니가 유행을 하고 입소문을 타고 보는 사람도 배려하자가 들어가는 연출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슬램덩크 원작 팬들 입장에서는 송태섭의 서사보다는 그냥 그 강백호와 서태웅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외로 이제 불꽃남자 덩제만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원작 팬분들은 제니치에 대한 액션씬을 더 보고 싶고 아카자와 기유의 액션씬을 더 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귀멸의 칼날 제작진 분들은 이제 귀멸의 칼날 팬분들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온 사람들까지 고려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흥에 대한 신경을 썼던 게 일본 제목이랑 국내랑, 그러니까 일본 제목이랑 수출 제목이 달라요. 저도 이거는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일본판 제목은 부제를 좋아하는 나라답게 무한성 아카자 제레예요. 그러니까 아카자에 대한 얘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부제까지 달아버리면 수출을 할 때 뭐 수입사 측에서 정했을 수도 있겠죠. 아카자 제레? 아카자에 대한 얘기가 뭐지? 이렇게 약간 튕겨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굳이 새로운 관객에게 허들을 쌓지 말자. 이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이렇게 해버리면 귀멸의 칼날 들어봤어 무한성편 근데 뭐 뭔가 최종 결정 같은 느낌이래 하면 딱 들어가는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카자 제레 뭐 아카자 제레를 한국말로 좀 순화해서 해석본을 더 달더라도 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 순간 그게 뭔데 소위 욕하는 저희가 오타쿠들 저도 오타쿠지만 많이 들었던 그게 뭔데 씹더가 소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더 관객을 끌고 싶어서 그렇게 부제를 딱 일본 상영판에서만 넣었던 것 같고 플러스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회상 넣어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무한열차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기조가 딱 제작사에서 그 결정권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사실은 2,800만 관객이 무한열차를 봤거든요. 만화책이 그렇게 팔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피스 이제 일본 한정 원피스라는 만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데 그 원피스가 뭐 2억 부가 팔렸다 하고 일본에서만 뭐 1억 부 넘게 팔렸다는데 그 1억 부를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러 가더라도 2,800만 안 될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네. 일본 국민들 중에 원피스를 가진 사람들이 원피스를 보러 가도 2,800만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 순수 만화팬만으로 그 관객 수를 이뤄낸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재관람 문화가 있어서 뭐 4번 5번 봤다 10번 봤다 그게 아니라 2,800만이라는 숫자는 전국적인 일본 내에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성편도 그걸 의식했을 거고 그러면 야 무한열차가 엄청 흥행했대. 그러면 무한성도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막 엄청 재밌었다 만족은 아니더라도 영화가 왜 이렇게 불친절해? 애니팬들만 팬이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최대한 배제한 것 같아요. 사실 에반게리온 극장판 보면은 그게 엄청 느껴지거든요. 에반게리온 안 봤으면 이거 보지 마. 감독은 그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라이트한 관객 혹은 에바를 모르는 팬들도 만족할 만큼 만들었다는데 보고 있으면 이거 에바 안 보면 뭔데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극장판이긴 했어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아카자와 기유의 액션씬을 보는데 저는 처음 봤다 했잖아요. 처음 본 입장에서 기유의 액션씬이 너무 수려하고 멋있고 잔잔했고 아카자는 제가 범법 액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본 시리즈도 되게 좋아해요. 본 얼티메이텀의 액션씬도 진짜 좋아하고 그런 탁탁 치고 맞는 무술 액션씬을 좋아하는데 아카자 액션씬은 진짜 실제 배우가 실사해줬으면 좋겠을 정도로 너무나 호쾌하게 딱 그 타격기의 액션이 좋았는데 이것도 친구들이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너무 뭔가 붕붕 뜬다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합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검투 액션씬이 막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친구들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봐가지고 와 아카자 액션씬만 그냥 딱딱 떼어내가지고 한국이나 헐리우드에서 뭔가 액션씬을 짤 때 그냥 이 컷 그대로 그냥 액션 참고해서 만들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기까지 작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와 뒤에 와서 진짜 한 3, 40분 정도 긴 호흡이 있는 그 중간에 이게 일본에서도 트위터에서 제가 짤해봤는데 탄지로 아버지 씬이 2회차 3회차 하시는 분들이 영화가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니까 화장실 타임이라고 하는데 공감 가긴 했어요. 탄지로 아버지가 되게 말투도 느릿느릿하고 분위기도 그 희노가 그거는 뭐지? 보이지 그 찾아보니까 보이는 세계 뭐 내비치는 세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전수를 하려고 뭔가 딱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라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한번 봤으니까 뭐 액션처럼 화려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 말투도 느리고 하니까 화장실 타임이라고 할 정도로 좀 중간에 붕 뜨는 씬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갈렸어요. 제 친구는 그 막 계속 몰아치는 와중에 그 조용하면서 깨달음을 주는 씬이 좋았다. 근데 저는 막 좋았다까진 아니고 그냥 뭐 볼 때 뭐 흐름을 깰 정도는 아니니까 네 주인공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 정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 장면 이후에 나서 엄청 긴 파트를 쓴 아카자 제레라는
부제가 실릴 정도로 아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 순애가 진짜 제가 순정만화도 좋아하는데 너무 애절하고 안타깝고 이야기에 대한 구성은 친구들끼리 얘기가 많았어요. 아니, 노가다 판에서 돈이라도 벌면 되지 않냐. 무슨 장정 6명을 뚝갑 팰 정도로 체력이 좋은 애인데 노가다 판 가면은 에이스 소리 듣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진 않았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훔쳐가면서 돈을 벌면 어떤 부모가 그걸 좋다고 야, 니 덕분에 내가 약을 먹고 건강해져. 있던 병, 그러니까 없던 병도 생기겠다. 자식이 그렇게 속썩여서 자기를 위해서 하고 오면은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 자식이 엇나가면은 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엇나가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인데 나 때문에 엇나가면 더 슬퍼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카자의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카자를 좀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내 그거를 끊겠다 하고 하니까 아카자는 또 이상한 효심, 제가 볼 때는 어긋난 효심이에요. 이상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난 이제 뭐 아버지는 자유롭게 살고 다시 한번 살아라 했는데 난 더 쓰레기 막장처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살다가 이제 자신의 권법을 가르쳐 준 소류 도장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을 찰나에 옆 도장에서 또 그런 계략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살귀가 되고 살기를 넘어서서 무슨 도깨비가 일으킬 참사 수준의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무잔이 와서 스카웃을 해가서 된 걸 하는데 그걸 보니까 앞에 액션씬들이 다 기억이 안 났어요. 아카자에 대한 마치 제가 이제 랭고쿠에 대한 앞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사에서는 결과가 더 중요하게 빛을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과정을 중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 사이에 빠져 있던 게 제가 랭고쿠를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책임감과 책무라는 표현을 되게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뭐 오타쿠답게 그런 만화적인 대사에 많이 감명을 받는데 그럼에도 책무, 그래 내의 소임을 다하자.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맡은 바를 충실하기 위해서니까라는 걸 느낀 것처럼 아카제에 대한 그 과거에 보면서 느낀 건 없거든요. 그냥 이 애틋함이란 감정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이야기가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고 길고 쓸데없는 거 빼고 액션씬 보여줘 하는데 저는 그 앞에 액션씬들이 솔직히 무의미하고 아카자 얘기나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탄지로가 정정당당하게 목을 베었지만 뭔가 무잔의 피를 많이 받은 만큼 계속 그런 걸로 이제 죽진 않아요. 계속 막 스스로 막 재생하고 살아나는데 그 살아날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코유키가 이제 그만 됐다. 나와 같이 가자 해서 막 무너져 내리면서 울잖아요. 그게 제가 순정 만화를 좋아하는 오타쿠답게 그 장면이 너무너무너무 애틋하게 들어와서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무한열차도 한 두 번인가 세 번 볼 동안 보면서 볼 때마다 그 랭고쿠가 죽는 시점에서 저도 같이 그러니까 랭고쿠가 죽는 시점에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카자는 처음 볼 때 울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울지 않았어요. 처음에 랭고쿠 죽을 때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 다 큰 성인 남성이 이렇게 울어도 될 정도 하면서 울었는데 이번에 볼 때는 그냥 또르르 또르르 그냥 눈물이 흘렀는데 두 번 보고 세 번째 보니까 그 눈물이 더 커졌어요. 그냥 별거 아닌데 뭔가 내적 친밀감이 더 상승돼서 그 아카자의 삶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걔가 하는 짓거리들이 사람 랭고쿠도 죽이고 그렇게 이제 혈기잖아요. 못된 혈기인데 그런 것들이 용서받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세탁이 되니까 참 눈물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근데 아카자 얘기보다 그 시노부 얘기를 좀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쨌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다 목을 베는 캐릭터인데 혼자 찌르기와 도구로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이제 원작 만화책을 다 본 친구들은 이제 아카자 세탁기 잘 돌아갔네 하면서 자카로 보니까 되게 더 멋있었고 그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모습이 너무 간지였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기유에 대한 평도 뭐 잔잔한 물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너무 멋있는 기술인데 그것도 기유의 오리지널 기술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몇 캐릭터, 그러니까 다 보고 나서 친구들과 막 이거 원작을 읽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확실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은 정통 오타쿠보다 그냥 인싸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무한성 보고 나서 확실히 느낀 게 저는 집에 만화책도 많이 있고 막 오타쿠적인 면모를 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만 귀멸의 칼날 만화책을 안 보고 귀멸의 칼날 만화책을 본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통 오타쿠들은 이 귀멸의 칼날이 너무 메이저로 오니까 마치 홍대병처럼 아 저런 거 안 읽어 뭐 작가도 구렸는데 안 읽어 저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컸다고 하는데 저는 작가가 구렸다기보다는 그냥 읽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미 뭐 완결이 됐기도 하고 굳이 이제 막 애니가 되게 재밌고 애니가 막 유행이 되는데 굳이 뭐 다시 볼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본 거고 근데 이제 안 보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작화가 고리고 내용이 너무 직관적이고 그 이야기 구조가 너무 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반대 부분인 진격권은 저는 진격권 다 봤는데 진격권은 막상 또 애들은 원작은 안 보고 애니만 봤다고 하는데 아 진짜 이게 사람들이 보는 게 이 편견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구나라고 느꼈고요. 네. 아 너무 재밌게 봤고 아 다음 무한성 2편이 또 1년인가 빠르면 1년 반 늦으면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아 근데 유튜브로 뒤에 내용들은 다 설명해 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싶긴 합니다. 네. 또 이렇게 뭐 리뷰 컨텐츠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냥 만화 하나 잡아다가 그냥 저 혼자 또 중얼중얼 거린 강창대 한숟갈 무바 라디오 무한성편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네. 막 그 들으시면서 막 기억이 나면서 같이 수다 떠는 느낌 안 났나요? 저는 최대한 이렇게 같이 수다 떠는 느낌을 지향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을 같이 느껴줬으면 좋겠고 또 제 처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편은 조회수만큼이나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 대댓글 열심히 달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도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대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또 막 이렇게 댓글을 같이 달겠습니다. 아니면 아, 제가 메가박스가 근처에 있었으면 일륜도 키링이라도 사서 상품으로 드리고 싶은데 일륜도 키링은 저도 없는 상품이라서 네, 막 댓글 달아주신다고 뭐 드릴 수 있는 건 근데 이제 듣기로는 메가박스에서 온라인 판매는 할 거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막 몇 개 사서 구해진다면 댓글에다가 이제 대댓글로 이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뭐 일륜도 키링 드리겠다 이렇게 한번 또 소규모 이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 메가박스가 인터넷에서 팔아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파는데 제 영상까지 들으실 정도면 이미 다 사시진 않았을까 싶긴 해도 그래도 남이 주면은 더 기분 좋잖아요. 살 생각 없었는데 굳이 일륜도 키링이 아니라 그냥 기프티콘 주세요 하면 기프티콘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숟갈 무바 라디오 무한성편 네, 끝내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